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시기를 보내면서 동반되었던 산업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술은 도태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새로운 직업군 세계에 적응했어야 했는데요. 이번에도 5G 등장으로 4차 산업이 시작되면서 또 한 번 이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적응력이 뛰어난 젊은 세대들은 상관없지만 기성세대들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요. 2월에 급속도로 번진 코로나19가 이 산업 생태계의 변화 속도에 불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 5월 7일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기간 산업의 40조, 기업 자금 유동성 공급의 35조, 고용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10조를 추가적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그 관련 테마들이 순환매로 돌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관련 주요 테마들로 여기 표를 보시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있고요.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비대면 뉴딜 정책이 있고요. SOC 디지털을 위한 SOC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총 3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디지털 뉴딜 정책 먼저 보시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인 데이터 3법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요. 정보통신 망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 정보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 6대 분야라고 해서요. 금융이 있고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이 6개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을 확대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금융이나 의료에 관련된 솔루션 업체 또는 서비스 업체하고요. 특히 이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 관련 업체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은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G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5G가 국내에 안착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기지국과 이 안테나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5G에 관련한 관련 사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이 기지국과 안테나 관련주 이 5G 안정화로 인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빅데이터 이 관련주들만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에 대해서는 신체 인식기능 관련주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이 AI를 기반으로 한 원격 지원 플랫폼 업체를 관심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 관심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주들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클라우드 관련주들도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C 디지털화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 해서 유통 관련주들 좀 관심있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나 철도 관련주들도 SOC 사업 중에 하나인 만큼 꾸준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언택트 관련해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 구조입니다. 일단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온라인 상점 하시면 쇼핑몰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오프라인 상점 하시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매장에 가서 결제하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생소하게 보이는 이 PG와 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PG는 페이먼트 게이트 해서요. 온라인 결제 대행을 해주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벤은 밸류 에딧 네트워크에서요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 회사의 통신망을 빌려서 그 통신망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을 해서 이 피지사나 이 벤사 같은 경우에는 결제 대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온라인 상점에서 무언가를 결제를 하면 이 피지사와 벤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 확인을 하고요. 이 신용카드사에 그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 신용카드사는 그에 합당한 중개 수수료를 이 벤사에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 피지사에는 그 승인 금액에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냅니다. 그럼 이 피지사는 또 본인들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이 온라인 상점에 입금시켜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프라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결제하고 똑같은데 딱 하나만 빠졌죠. 피지사가 오프라인에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벤이라는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고요. 그럼 신용카드사는 벤사에 약정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점에는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오프라인 상점에 입금시켜 줍니다. 그래서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의 차이점은 피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피지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온라인 결제 구조로 사업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벤사의 역할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요. 고객이 K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H카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L카드, S카드, 기타 카드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벤사가 없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가맹점이 어떤 카드사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결제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K카드를 갖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사려는 가맹점이 H카드를 취급한다면 나는 현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벤사를 이용하면 이 벤사가 모든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있어서 내가 어떠한 카드를 갖고 있든 이 벤을 통한다면 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벤사는 결제를 중개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개 내용으로는 승인 업무와 매입 업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승인 업무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쓰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지 또는 한도가 충분한지 이러한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미리 차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거래한 거래 내역을 카드사에 전송해 주고요.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벤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듣는 결제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결제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는 피지사하고 벤사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온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신용카드용 피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용 피지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로 온라인 결제할 때 사용하는 피지사가 있고요. 휴대폰으로 온라인 결제할 때 사용하는 피지사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용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피지 사업사 같은 경우에는 KG 모빌리언스가 있고요. 다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신용카드용 일본 피지 업체가 있는데요. SBI 핀테크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재난지원금이다 해서 카드로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결국 한국사이버결제나 KG 이니시스의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인 스타벅스를 예를 든다면 옛날에는 커피를 살 때 카드 결제를 했죠. 그래서 한국사이버결제나 KG 이니시스의 매출이 올라갔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카드보다는 휴대폰,
결제를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스타벅스는 오프라인 매장인데,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이면 신용카드 피지사가 수혜를 봐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휴대폰 피지사가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짠다면 우리가 받은 재난지원금이 8월 31일까지 쓸 수 있죠. 그럼 8월 31일까지는 신용카드 피지사가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이 8월 31일이 지난 이후에는 휴대폰 관련 피지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8월 31일이면 한참 더위가 끝나갈 무렵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NHN 한국사이버결제하고 KG 이니시스 관심 있게 보시고요. 8월 31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KG 모빌리언스와 다나를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KG 이니시스의 자회사가 또 KG 모빌리언스죠. 어차피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는 또 한 몸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넷 중에서 굳이 고른다면 신용카드 피지사의 수혜하고 휴대폰 피지사의 수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KG 이니시스죠. 그래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 어차피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수급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되 KG 이니시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라 라는 뜻이고요. 다음으로 오프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벤사를 보시면 나이스 정보통신이 1위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그 다음이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또 다우데이터가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 온라인 벤 사업으로만 국한시키면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점유율 50%로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벤 사업으로는 나이스 정보통신이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나이스 정보통신의 결제 건수를 한번 보시면 나이스 정보통신이 18%, 한국정보통신이 16%, 그 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나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거래 동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모바일 비중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온라인 거래에서만 이용되는 피지사 중에서 신용카드보다 휴대폰 결제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결제 이용되는 피지사가 조금 아까 KG 모빌리언스였고요. 그 다음에 다날이었었죠.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의 대주주가 KG 이니시스였습니다. 이 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용 피지사였었죠. 자, 그래서 휴대폰 대행 결제 서비스에 관련된 회사로는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피지사와 벤사를 고루 아우르는 회사가 NHN 사이버결제였죠. 그래서 NHN 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휴대폰 결제 시 사용되는 피지사 다날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다들 괜찮은 종목이라 어디에 우선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NHN 한국 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4일에 대표이사하고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4만 주씩 시장에 내다 팔면서 오너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그냥 사적인 감정으로는 이런 오너들이 있는 회사에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반감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에 살짝 더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PG 시장의 규모와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이 PG 시장의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을 보시면 당연히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1위고요.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가 2위. 근데 그 점유율은 별로 차이는 안 나고요. 자, 그 다음이 LGU 플러스가 3위입니다. 그리고 피지사니까 당연히 온라인 거래하는 피지사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NHN 사이버 결제의 실적과 전망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2019년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상승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해서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도 한번 보시면 이 피지 사업이 거의 86%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벤 사업 같은 경우에는 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피지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9%고요. 온라인 벤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5%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벤 사업의 매출 비중이 4%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은 주 사업인 피지 사업과 맞먹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만 봐도 피지 사업보다는 벤 사업의 수익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뜻이고요. 이 벤 사업 중에서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사업이 더 수익성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중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한 벤 사업의 수익성이 더 좋다라고 봤을 때 그에 관련된 회사는 KG, 모빌리전스와 다날 두 회사가 있죠. 그래서 어느 회사를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다음으로 결제 플랫폼 관련해서 금융과 기술이 만난 핀테크 자료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요. 핀테크 관련 보안 솔루션이 큰 폭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결제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라는 회사가 어떠한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불특정 다수의 그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또는 그룹과 그룹 아니면 개인과 그룹이 이 소스를 이용해서 서로 거래를 하게 만들어주는 걸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결제 플랫폼으로 보시면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 있죠. 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라는 소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서 불특정 다수들이 서로 거래를 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와 비슷하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라인페이가 있죠. 그리고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아마존의 아마존 월렛, 그 다음에 이베이의 페이팔 이런 것들이 다 결제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결제 플랫폼 관련 업체들은 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NHN 간편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가 있죠. 그 다음에 또 LG U+에서 출시한 페이 나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INC에서 내놓은 간편 결제 서비스는 쓱페이가 있죠. 그래서 결제 플랫폼 기업 중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이외에도 NHN이나 LGU+, 신세계 INC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 부수적으로 갤럭시와 컴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트뱅크도 있습니다. 이 기업도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히 세분화해서 이해하셨으리라 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 결제 대행 피지사를 먼저 보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날 NHN 한국사이버결제 대표이사하고 부사장이 각각 4만 주씩 매도한 날이고요. 그 후로 이 정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후에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무너진다면 이 한국사이버결제는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G 모빌리언스도 보시면 여기 갭상승을 띄웠던 이 자리를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KG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런 매물대 자리에서 한 번씩 눌림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매물대들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지지 라인도 한 번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도 지금은 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도 보시면 현재 많이 흘러내렸는데요. 전에 만들었던 이 정고점을 체크해 보면 거의 지지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또 밑에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 이 파란색은 60일선이라고 그랬죠. 60일이면 3개월 선입니다. 이 3개월 선과 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다 보면 이 지지 라인에서 만날 것 같은 분위기죠. 그러면 이 지지 라인과 이 60일선의 지지를 받으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반등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나 KG 모빌리언스보다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날도 보시면 다날은 이 지지라인에서 지지받고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윗꼬리는 이 위에 매물대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를 띄웠는데 매물이 크게 쏟아진다 라고 하면 밑에서 받아내지 않고 그냥 밀리게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어떠한 매물대를 돌파하기 이전에 이렇게 긴 윗꼬리 피레침을 만들면서 매물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그널은 보통 상승 전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보셨던 KG 이니시스와 다날, 얘네들은 일단 관심있게 보셔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PG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세틀뱅크였죠. 이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 선이 21선인데요 21선에서 지지받고 또 2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세틀뱅크는 이 21선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PG사인 SBI 핀테크 솔루션즈도 보시면 이 종목 완전히 추세 흐름이 깨져버렸죠. 자, 그래서 간편결제 대행 PG사들은 보시면 KG 이니시스하고 다날 관심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간편결제 대행 벤사를 보시면 NHN 사이버 결제가 있고요. 자, 요거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이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큰 음봉 3개가 나왔죠. 이게 다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상승 시에 이 매물대들한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는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상단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정보통신도 보시면 크게는 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고 있죠. 그래서 나이스정보통신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바일 결제 플랫폼 회사들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있는데요.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지지받는 자리라 하더라도 이 이평선 간의 갭이 너무나 커서 접근하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고요. 네이버도 보시면 카카오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상승 중에 조정을 보였던 여기가 22만원짜리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네이버도 접근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네이버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LG U+도 보시면 이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썩 그렇게 매매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HN도 보시면 이 급등 중에 이 조정 라인을 오늘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NHN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냥 관종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모바일 결제 세부 사항들을 꼭 외우셔서 내가 종목 대응을 할 때 이 종목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숙지하시고요.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사도 후회 없고 팔아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 없는 매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